1년 전에 100억 자산가라고 떠들고 다니시던데. 아, 제가요? 100억 자산가라고 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이던데 사기꾼인가요? 뭐 자창님처럼 사기꾼이 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되더라고요.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사장님 도움 되잖아요. 와, 대박이다 이거. 철저하게 그 사람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. 대박이다. 오늘 영상에서 보신 분들이 100억 인생에서 벌 수 있게끔 한번 인사이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좋죠. 자신이 있으신 것 같은데? 아, 자신 있죠. 한 사람을 단기간 내에 100억을 만드는 건 어렵지만 1억씩 늘려가지고 100명 만드는 건 쉽거든요. 월 1000 만들기 쉽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. 네네.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죠. 주원규. 껴버릴까? 아니, 사람들이 이런 컨텐츠 볼 때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 많잖아. 막 뭐 해라 뭐 해라. 근데 그게 사실 응용하기 어렵잖아요. 내가 0원에서 100억까지 지금 만약에 어린 시절로 돌아왔어. 그럼 뭘 할 거냐. 이거를 전체적인 플로우를 들으면은 확실히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. 제가 만약에 뭐 영어로 돌아간다. 저는 과거에 맨날 인풋만 하고 살았거든요. 인풋과 아웃풋이 있으면 아웃풋을 먼저 하는 삶을 살 거다. 인풋은 오로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고요. 아웃풋은 오로지 타인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. 이들이 필요한 걸 제공하는 거를 저는 아웃풋이라고 보거든요. 뭔가 선비 같은 느낌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22살 알바생이에요. 네. 어떻게 아웃풋을 하죠? 내가 어떻게 하면 월급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해요. 요즘 카페도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카페 사장님의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카페에 손님들이 많이 오게 할 수 있을까? 그 생각 자체를 안 하잖아요, 알바생은. 아, 너무 좋은 말이다. 이 사장님이 대박이다. 잘 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람 많이 와야 되는데 그 잘 되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게 마케팅이 여기 안 돼 있네. 이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? 내 친구들 딱 데리고 온 다음에 쇼츠 영상을 10초, 20초짜리 딱 만들어서 그 배경지를 카페를 탁 달아가지고 탁 했는데 100만 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사장님 도움 되잖아요. 와, 대박이다 이거. 저는 딱 들었을 때 뭐 봉사를 하고 막 선행을 하라는 거야, 또 기부하라는 거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책에 나오는 생산자, 내가 뭔가 막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카페 사장님을 그냥 도와주려는 고민 자체가 내 실력을 높여주는 거네. 사장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뿐더러 그 사람을 도와줘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게 포트폴리오가 되어서 모든 카페 사장님이 나한테 다 의뢰할걸요. 철저하게 그 사람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. 대박이다. 저는 아마 그걸 응용하면 내가 여기서 알바하면서 이 카페에서 잘 됐던 어떤 그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이거를 정리해서 카페 사장님 100명한테 다 보내는 거예요. 카페 잘 되게 하는 저만의 노하우집 공짜로 드릴게요. 대신에 마지막에 저 한 번만 만나주세요.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노하우 팁 하나만 얻어오는 거예요. 왜 이렇게 하는 거냐? 다른 카페 사장님들이 잘 되게 하면 결국은 이 카페도 잘 될 거고 나도 잘 될 거다라는 거거든요. 그게 사실은 남을 도우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가장 빠르게 부자 되는 지름길이네. 맞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소상공을 쓰기라는 PDF가 있어요. 아. 그게 이제 한 달에 1억씩 저한테 수익을 주거든요. 네. 왜 그러냐면은 퀄이 좋은 것도 있지만 제가 그냥 아예 체험판을 완전히 무료로 배포해요. 근데 보통 체험판이 되게 어설프거나 그냥 구매를 촉진하는 정도로만 사람들이 쓰잖아요. 근데 이거 공개할 때 저희 직원분들이 이렇게까지 공개하면은 이거 안 살 것 같다는 거야. 근데 저는 뭐 안 사도 된다. 그걸로 진짜 도움이 됐으면 된다. 이거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어. 그런 생각이 드는 만큼의 퀄을 만들어서 줘버리는 거예요. 그런 내용이 아웃풋의 법칙에 있는 건가요? 다 있죠.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친구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너무 인풋만 하더라. 그래서 여기서 한번 깨트리고 가야 되겠다라는. 그럼 뭐 예를 들어 내가 직원의 포지션이면은 보통 대표를 돕기 싫잖아요, 원래는. 뭐 그렇다고 나한테 월급 더 줄 것도 아니고. 그 생각을 못 하죠. 사실은 사업자가 고민하는 주제가 마케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내가 맡은 직무가 재무 업무라면 재무 업무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죠. 근데 그게 아니라 대표가 이런 고민이 있고 내 선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은 진짜 도움이 되겠다. 그래서 기획서를 작성을 한다던가 도움이 되는 생각 자체가 대표의 시각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. 그렇죠. 저는 세게 얘기하면 인풋은 쓰레기다라고 얘기하거든요. 진짜 그 정도예요? 왜냐하면 아웃풋 퍼스트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. 이 아웃풋에 결과물이 있어요. 어떻게 이걸 측정할 거냐. 이 아웃풋이 너무 모호해 보이잖아요. 근데 저는 완전 명확하거든요. 최근 한 달 동안에 그 카페를 새롭게 알게 된 사람의 숫자가 몇 명 늘었어. 이것만 매달 물어보면 돼요. 이 숫자만 계속 늘려나가는 거를 목표로 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걸 하면 저는 4명을 일단 4편을 만들 거예요. 첫 번째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 동네에 있는 춤동아리 한 10명 섭외한 다음에 재밌는 댄스 쇼츠 영상 만들 수 있도록, 그리고 이 친구가 브랜딩 되도록 도울 거예요. 배경지는 당연히 내 카페여야 돼요. 두 번째는 전국에 있는 카페 사장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카페 매출을 더 높일 수 있는지 내가 생각한 노하우 다 알려줄 거예요. 그럼 이분이 나를 다 도울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는 다영업자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유튜브 채널 되게 많잖아요. 어떻게 하면 그 채널이 잘 되게 할 수 있을까? 그 채널이 원하는 건 뭐죠? 조회수죠. 조회수. 그러면 조회수가 터지려면 스토리가 들어가야 되죠. 그렇죠. 내가 왜 카페를 공부하고 있고 이런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왜 이 사장의 입장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, 우리
카페 이런 카페예요 해서 섭외 의뢰하고 연결시켜주면 카페 당연히 잘 되겠죠. 대박이네.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에 한 가지가 아니라 한 100가지로 늘어나겠죠. 너무 좋은데 너무 천재적인 아이디어들이라서 그런 지능이 지금 없어. 그런 아이디어가 안 나와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그러면 이제 아웃풋 법칙 봐야 되나요? 제가 옛날에 했던 방식은 뭐냐면 평범한 직장인일 때 그때는 저는 이제 IT 개발하고 그랬으니까 어떤 생각 갖고 있었냐면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. 그때 제가 했던 건 뭐냐면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개발인데 혹시 이거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까? 이런 생각 갖고 제가 그때 어플 개발 가입을 한 적이 있어요. 제가 지방에 있었거든요. 서울에서 개발 게임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. 배우고 싶다고. 이 아무것도 아닌 지식이 고작 1년 공부했었거든요. 이거를 알려주겠다고 했을 때 서울에서 나를 만나겠다고 오는 거예요. 그때 내가 깨달았죠. 깨달았구나. 내가 뭔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. 큰 성공을 해야지만 내어줄 수 있는 건 아니구나.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그런 무자본 창업도 딱 이 원리예요. 그냥 고수가 초보를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친다가 기본 개념이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가 되면 그걸 안 해요. 스티브 잡스가 무슨 IT 가위를 해줘요. 저도 막 창업 컨설팅이나 이런 거에 부정적인 편이긴 한데 그래도 그 구간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왜냐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잘하면 너가 사업하지 컨설팅을 하고 있어? 그렇지. 인데 저도 그래서 안 하기는 하지만 레벨이 만약에 사업가로서 10이면 창업 컨설팅에서 3이야. 완전 초보가 1이야. 어차피 10은 1한테 안 알려주거든. 그 시간에 딴 걸 해야 되니까. 그러면 이제 3한테 배울 필요는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냈던 뭐 쇼츠라던가 휴머 스토리에 출연한다던가 레벨이 높아야 할 수 있는 생각 같거든요.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죠라고 피드백을 주기는 하는데 타인 입장에서 기획하고 행동해야 되겠다. 그러면 저는 생각 전환이 된다고 봐요. 사람들이 헷갈릴 만한 게 인풋이라는 게 지금까지 들은 바로 이해하면은 부족한 거를 채워나가는 과정이 다 인풋이죠. 나 마케팅을 할 줄 몰라. 마케팅 책 읽고요. 강의 들어보고요. 그걸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아니라 남들 째려보는 거죠. 이 사람 유튜버인데 왜 이렇게 잘 못하고 있지? 내가 이 사람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? 그걸 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나한테 더 성장되는 밑거름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아웃풋하면서도 인풋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. 들은 바로는 이제 부동산 교육하시는 분인데 부동산 교육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이제 인풋을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분들은 어떻게 아웃풋을?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1년 정도 공부하고 바로 소설을 썼거든요. 바로 아웃풋을 한 거예요.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지? 라는 생각으로.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1년밖에 안 한 사람 알아봐야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. 그쵸, 그쵸. 근데 그동안 제 자충우도 스토리를 다 담아가지고 출판사 50권을 다 뿌렸는데 연락이 한 곳도 안 왔어요. 왜? 그 글이 제가 봤을 때 쓰레기였거든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? 제가 했던 선택이 어플을 개발해서 거기에다가 제 소설 탑재해가지고 물을 뿌려버렸어요. 어휴, 링군님이 완전 사업가 성향이 있네. 근데 몇 명 안 봐줬어요.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한 1년, 2년 포기하고 있다가 블로그에다가 제 지식을 다 올렸죠.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그때 제가 처음으로 부동산 1:1 무료 가회를 했어요. 사실은 행동을 하면 깨달음이 와요. 근데 보통은 인풋만 하거든요. 근데 저는 그냥 바로 1:1 가회를 시작했다는 거거든요. 무료로. 잃을 게 없잖아요. 그쵸. 물론 제 와이프는 엄청 웃겠어요. 당신은 내가 당신만 믿고 지금 서울로 이사 와가지고 독박 육아하는데 왜 모르는 사람 위해서 매주 금요일 저녁에 그것도 그럼 그때도 아웃풋의 법칙을 적용한 거죠. 내 와이프한테 이렇게 얘기했죠. 이게 미친 짓으로 보일 수 있긴 한데 이게 나중에 나비 효과를 어떻게 우리에게 돌아올지 모른다고 확신이 있다고. 그래서 시간 좀 달라고 양해를 구했죠.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는 처음에 어떤 생각 갖고 있었냐면 여러 명을 모아놓고 뭐 안내하는 거는 쓰레기라고 생각했어요. 왜? 개개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. 그쵸, 그쵸. 그래서 무조건 1:1로 해야 된다. 그런 강박관념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제가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맨날 물어보는 질문이 똑같은 거예요. 똑같은 답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. 그쵸, 그쵸. 야, 이걸 한 70%는 똑같은 내용인데 하면서 자연스럽게 강의로 나온 거예요. 저도 초보자였지만 단계 가다 보니까 그 다음 니즈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뭔가를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.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한 명을 도와주다 보면 거기서 그 다음 그들의 니즈가 보인다라는 거거든요. 지금 아웃풋의 법칙은 이제 이해는 했어. 이 아웃풋의 법칙 너무 재밌는데 그러면은 인풋이 쓰레기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저 책을 봐야 되지 않을까? 이게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머리가 좋으세요. 책도 진짜 많이 읽으세요. 인풋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 그런 전략이 안 나오거든요. 지능이 안 되니까. 근데 아웃풋을 하면 인풋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. 인풋을 초반부터 하는 게 아니라 아웃풋하고 인풋, 아웃풋, 인풋 반복. 맞아요. 그러니까 아웃풋을 하면서 자동으로 인풋에 대한 니즈가 생기는구나. 근데 제가 잘 된 그 모든 법칙이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. 저도 다 이렇게 했거든요. 이상한 마케팅도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지만 이것도 처음에 무료 컨설팅 해줄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돈 받을 때도 안 되면 다 전액 환불. 지금도 다 전액 환불 제도예요. 그러면 이제 직원이나 팀장 애들은 의문을 가져요. 이거 환불하면 손해 아닌가? 근데 그게 아니라 전액 환불이 나오면은 그럼 그만큼 충격을 받으니까 더 수련하고 더 인풋을 해야겠구나 내가 반성하게 되니까. 그래서 그게 마케팅 실력을 더 늘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너무 좋습니다. 맞아요. 여기 책에 MCBI라는 게 있어요. 이게 뭐예요? 저는 이제 선택지를 좁히는 거 좋아하는데 어떤
어떤 영역에서 아웃풋 할 건가, 성공이 가능한 영역에서 이 헛짓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저는 무조건 MCB와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M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사이트를 전달하는 영역이라고 보면 돼요. 그 다음에 C는 컨텐츠 영역인데요. 컨텐츠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.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거나 정말 도움되는 정보를 주거나 책을 내는 걸 수도 있고 그게 다 컨텐츠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는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. 다른 사람들 위해서. 그 다음에 이제 I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어떤 유형의 자산을 빌려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. 전부 다 타인을 위해서 제공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제나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겠지만 이 네 가지 범주 안에서 무조건 다트를 딱 꽂아야 된다. 엄한 거 하지 말고. 아, 하나만? 네. 첫 번째는 동시에 여러 개 할 수가 없어요. 성공한 사람들이 네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. 예를 들어볼까요? 저로 뭐 예를 들면 완전 완벽하게 좋은 샘플이죠. 예를 들어서 나 같은 옛날에 그 오타쿠도 사실은 글쓰기 그 다음에 책 읽기 이 두 가지만으로도 인생 바꿀 수 있다. 이 이야기까지만 그냥 주구장창 하면 메시지예요.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좋은 거였을 때 탁 하고 소비해서 볼 수 있도록 책을 만들거나 뭐 유튜브 채널 만들거나 그러면 그게 이제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.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게 만약에 어떤 연애 상담 뭐 그런 것들을 또 하잖아요. 그거를 내가 좀 직접적으로 문제를 더 관여해서 풀고 싶어. 그러면은 아예 연애 도와주는 듀오라든지 네. 그런 비즈니스를 차려버릴 수도 있겠죠. 네네. 그 다음에 이제 투자는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면 제가 그 사업에 주식을 사는 거예요. 아니면 그 회사에 무슨 공간이 필요하면 그 사무실을 제가 사서 상가 임대해 줄 수도 있죠. 이제 그런 영역이 이제 투자가 되는 거죠. 사장님 같은 경우는 네 가지를 사실 다 하고 있는 거죠. 근데 제일 처음에 뭐부터 했을까라고 보면 분명히 순번이 있을 거예요. 예외는 없나요? 성공한 사람 한 명만 끄집어 봐요. 아인슈타인 어디로 가야 돼요? 아인슈타인은 돈 벌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.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에 쭉 빠져가지고 이걸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했기 때문에 M으로 가는 거예요. 과학자는 전부 다 M에 있어요. 근데 이제 에디슨은 달라요. 비즈니스 마인드가 워낙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부 발명하고 다 특허내고 다 회사 차리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비즈니스 영역이에요. 그럼 M만으로는 이제 부자가 될 수는 없네요. 돈 벌려고 하면 C, B, I로 가야죠. 근데 메시지랑 콘텐츠 없이 비즈니스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. 그래서 네 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. 이 단계를 꼭 거치는 게 아니라 네, 단계가 없어요. 처음부터 비즈니스 가는 사람 있죠.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하는 분. 이게 약간 오그라드는 제목인데 내용은 또 되게 좋더라고요. 뭐냐면은 넘버원이 아닌 올리원이 되라. 그래서 이거 또 뭐 자기개발 또 뭐 이런 올리원? 이제 이랬는데 내용이 되게 좋아서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보통 이제 이미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이 유튜브 하는 사람 이렇게 많은데 내가 뒤늦게 유튜브를 한다고?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선점할 수 있겠어요? 그래서 후발주자로 시작을 하더라도 이제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최근에 직원 한 명이 운동 유튜브 채널 해보겠대요. 네. 어떻게 컨셉을 잡을지 고민이래요. 제가 연습장에다 하나 그렸거든요. 주제가 운동이잖아요. 약간 몸매 관리를 위한 운동,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, 그 다음에 몸을 좀 키우기 위한 운동. 그럼 그때마다 독자들은 전 다르다고 보거든요. 그쵸. 그것들을 쭉쭉쭉 나열한 다음에 그 영역별로 이미 잘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. 이게 단순히 똑같은 주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. 다 다르구나. 그 분야에서 뾰족하게 얘네들이 올리원이구나를 알게 되거든요. 그럼 그걸 보고 나도 조금 비틀면 나도 올리원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인풋할 때는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뭐 회사를 가야지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이 아웃풋의 장점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올리원이 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. 조금만 비틀면 되니까. 어떤 거에서 올리원이신가요? 저 같은 경우에 부동산 주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교육을 했는데 네. 부동산 투자로 잘하는 것도 참 괜찮은데 지금 저처럼 앞에 나와서 강의하는 모습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? 라고 물어봐요. 그 모습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. 그 길을 가셔도 괜찮다고. 생산자의 길을 가라고. 그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저는 이미 올리원이 돼버린 거예요. 저 사람은 부동산 얘기만 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거죠. 그리고 이번에 책도 나왔을 때도 저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거창한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되게 조그만 거 하나만 해도 된다고 봐요. 자처님도 올리면 엄청 많지 않아요? 그래서 오늘 이 아웃풋의 법칙 누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부자가 될 수 있다길래 또 사기꾼이 나왔구나 했는데 그래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지능은 있어야지 이게 뭔가 학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아웃풋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 정도까지 좀 확신을 가졌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단순히 뭐 기버가 되라 남을 도우면 내가 부자가 된다 이런 건 너무 오그라들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게 아니라 아웃풋의 법칙으로 상대방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사실 내 부족함도 알게 되고 상대를 도우
좋으면 내 실력이 올라가는 거죠. 근데 생각해보면은 저는 아트라상이라는 이별 상담으로 성공했어요. 1만 건 넘게 상담을 하면서 타인의 관점도 생각하고 지금도 저는 누군가를 볼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구나라고 습관화가 돼 있어요. 이 직업병으로. 타인으로 빙의하는 거죠. 빙의하는 거에 대해 잘 되어 있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웃풋의 법칙처럼 빙의하는 그 연습. 아웃풋 이꼬르 타인으로 빙의 똑같은 말이에요. 그게 더 쉽게 이해될 수도 있겠네요. 제가 역행자도 잘 됐던 게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이 글을 읽었을 때 어렵게 느끼겠구나, 이런 반박이 들겠구나가 자동으로 반박이 돼요. 그 부분을 제가 다 수정하거든요. 그러니까 쉽게 읽히게 쓰고 나도 모르게 그 아웃풋의 법칙, 이 레벨을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좀 남들보다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았나. 어쨌든 오늘 기대는 크게 안 했지만 너무너무 좋았던 책 아웃풋의 법칙. 네. 이런 이상한 인터뷰 처음 보시죠? 아니. 제가 원래 욕먹을 것 같으면 추천을 안 하는데 이 책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